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아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동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 시장 흐름을 안다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할 수만 있다면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이렇게 정해봤고요. 자, 4월 9일 세미나를 공지합니다. 4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주제는요, 빌라 투자의 마지막 타이밍을 잡아라. 지금 빌라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물론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과 무관한 빌라는 우리가 투자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 빌라를 사는 거죠. 그래서 빌라 시장이 지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빌라 매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 투자의 마지막 타이밍을 잡아라를 주제로 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우리가 공략해야 될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지, 지금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지정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지금 시장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고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을 수시로 접수합니다. 저희 연구소는요,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토요일 날 지방에서들 많이들 지금 오셔서 상담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접수하십시오. 토요일도 저희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도 저희 연구소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토요일 날 꼭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는 매매가의 전조 현상이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2024년 12월, 지난해 12월 3,237건까지 거래량이 하락했다가 2025년 1월 달에 3,389건으로 약간 올랐죠. 거래량이 약간 늘어났죠. 2월 거래량이, 그런데 2월 거래량이 6,103건입니다. 2월 달 거래량이 폭발을 했죠. 자, 그런데 3월 달 거래량이 4,440건입니다. 벌써. 놀랍지 않습니까? 4,400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 거래량은 2월 거래량을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것이다. 지금 거래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 기사나 그리고 전문가들의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나 뉴스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 이런 말들은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미래의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미래의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지금 상황만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굳이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전문가의 얘기가 지금보다 훨씬 미래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호재와 악재의 크기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악재보다 호재가 크면은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호재보다 악재가 크면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은 2, 3년 전부터 계속 떠들던 미분양 문제, 그렇죠. 미분양이 계속 폭발하고 있다. 그 당시도
3년 전에도요, 미분양이 폭발한 건 지방이 크게 미분양이 생겼었지, 사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PF 부실에서 우리 경제가 망가질 것 같이들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PF 부실이 나게 되면은 건설회사가 도산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다면 우리 경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정부에서는 막아내려고 하고요. 여태까지 항상 PF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도 여태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역전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전세를 이제 지나서 이제부터는 역전세가 아닌 전세가가 오르는 전세란 시장으로 들어간다. 즉 과거에 악재들이라고 얘기했던 건 지금 다 거의 소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호재는 바로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호재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금리는 계속 방향성은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잡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공급이거든요.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29년도까지도 공급 부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공급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빠르게 일어납니까? 공급이 그렇게 뭐 하룻밤에 뚝딱 해서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호재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재가 악재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자, 이 거시적 시장 예측법 한번 보시죠. 자, 시장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추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추세는요, 돈 플러스 심리. 추세는 돈과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방향성입니다. 자, 풍부한 돈, 유동성이에요. 이 돈을 유동성이라고 하죠. 풍부한 돈과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시장은 상승한다. 돈과 긍정적인 요소 있다면 시장은 상승한다. 지금 돈이 시중에 많이 돕니까 안 돕니까? 많이 돕니다. 시중에 돈은. 왜냐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디에 갈 데 없는 돈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즉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시장은 상승한다. 그런데 돈은 있는데 심리가 부정적이야. 추세가 돈하고 돈 플러스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추세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게. 자, 그렇다는데 돈은 있는데 심리가 부정적이면 시장은 하락한다. 자, 돈과 심리 중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치느냐? 둘 중에 가장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money입니다. 돈이 실제로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친다. 돈이 있으면요, 이 부정적인 심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돈 추세는 추세는 돈 플러스 심리로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만 이 돈과 심리 중에서 돈이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현 시장 상황을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재는 사라지고 호재만 남았고요. 호재는 뭐예요? 공급 절대 부족, 그리고 금리 인하, 방향성이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자, 금리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금리가 내리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다는 거죠. 유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럼 유동성이 커진다느니 금리의 흐름, 금리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얼마가 내리고 몇 프로가 내리느냐, 0.25냐, 0.5%가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가 방향성이 오르는 쪽으로 가느냐, 내리는 쪽으로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이 부동산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금리 흐름, 유동성, 지금 이런 것들이 어때요?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한테는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추세는 돈과 심리다. 유동성, 돈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해요? 금리가 인하되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점점 내려갈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 CSI 지수라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1년 후에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자, 보면은요, 요 선이 100입니다. 요 선 100. 이 100이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오를 거다라고 1년 후에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100 이하면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쭉 떨어져서 어디가 바닥이었을까요? 여기 2025년 올해 2월 달까지 쭉 하락했죠. 쭉 하락했어요. 여기까지 2월 달까지 하락하다가 1월 달 계속 하락하다가 2월부터 다시 지금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려서 지금 100이 넘어가고 있죠. 자, 우리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가격 전망지수 이것도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뭐라고요? 추세는 거시적인 우리 방향성을 나타내는 건 추세는 돈과 심리다. 돈도 지금 많이 풀리고 있고 심리도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돼서 지금 막 주택시장이 설왕설래해요. 지금 막. 자, 그런데 거래량 감소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압구정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가 풀었다 다시 묶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거기가 풀리면서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서 가격이 막 오르니까 주인들이 막 내놓죠. 그래가지고 몇 억씩 올랐어. 내놨어. 팔려고 빨리. 이런 기회에 팔려고. 그러다 다시 묶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어떻게든지 팔려고 하죠. 그 가격에. 그런데 딱 묶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까요? 싸게? 안 팔아. 에이, 어차피 묶였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는 거죠, 그냥.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언제까지요? 9월 달까지라고 그랬죠.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지정한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거기를 못 사니까 풍선 효과가 생겨서 주변 지역으로 퍼져간다.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겪어왔던 겁니다. 풍선 효과가 커진다는 거. 자, 만성적인 공급 부족, 공급 절대 부족, 그리고 전세값은 어차피 계속 오를 거예요. 그래서 올라서 결국 매매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올 하반기부터 전세란,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전세란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택시장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년 서울에 입주해야 될 물량이 아실에서 얘기하는 건 46,000 가구 정도 됩니다. 46,000 가구. 46,000 가구가 매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2020년도는 넘어섰죠. 하지만 계속 줄어들다가 지난해 2024년도에 24,000, 올해 25,000, 2026년 7,145, 2026년 공급이 팍 줍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2027년도도 그렇고 2029년도까지 공급 물량이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공급 물량이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방향성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남들이 지금 투자해야지 할 때는 늦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심리는 그래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삽니까? 안 삽니까? 투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투자해요? 많이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서. 참 반대죠. 그래서 본래 가격이 싸면은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물건들 같은 경우에 백화점 세일 한다든지 그러면 막 그냥 오픈런이죠. 그냥 막 달려가서 새벽까지 줄 서서 기다리고 막 이런 사태들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안 사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타이밍이다라고 사야 되는데 안 사고 가격이 많이 올라야 사는 거죠. 자, 남들이 다 이미 살려고 할 때는 늦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나 자신의 투자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다. 아직도 사람들은 지금 멈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집값이 어떻게 될까? 좀 기다려야 될까? 뭐 이렇게 지금 더 떨어진다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나 자신의 투자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다.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가는 것도 아니야. 한 박자 반 걸음만 좀 빨리 움직이면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항상 남들과 같이 가려고 하지. 그래서 재테크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재테크에서 돈을 버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벌지 못한다는 거죠. 자,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재개발과 재건축이라서 정부에서 어찌됐든 이 재개발 재건축을 빠른 속도로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하나의 주택 정책의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개발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우린 정부가 동쪽으로 가면 우린 동쪽으로 쫓아가야 되고요.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쫓아가야 돼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공급이 왜 부족하니까 빠른 속도로 늘리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면서 빠르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재개발에 있다는 거예요. 재건축은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물론 외곽에 재건축을 하는 곳들은 싸겠죠. 투자금 많이 안 들어가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초양극화라는 건 완전히 같은 도시에서도 지역적으로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올해 원년이라는 거예요. 첫 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건축도 재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곽에, 전혀 외곽에 투자해가지고서는 사업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심 지역에 어쨌든 입지가 좋은 데들에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재건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건축으로 소액을 투자해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소액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재개발 지역 빌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 빌라. 자,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한번 보시죠. 자, 재개발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재개발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데 그걸 뭘 지금까지 계속 지금부터 사가지고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 안 해본 분들이죠. 자, 특히 재개발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용산의 그 유명한 한남 뉴타운 2003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언제 입주할 수 있을까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지정된 지가 20년이. 그런데 아직도 지어졌나요? 아직도 최소한 6년 이상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도 한남 3구역만 좀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그렇게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재개발 투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걸 어떻게 끝까지 가져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재개발을, 재건축은 진행 단계가 있죠. 그렇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조합 설립되고 뭐 사업시행인가 떨어지고 관리처분 떨어지고 그 전에 뭐 재개발 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단계마다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2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2억을 짧은 시간 내에 만약에 4억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정도 올랐으니까 팔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한다면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거고 다시 재투자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아. 기다리면. 그렇다면 한 타임 더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진행 단계마다 우리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그냥 끝까지 주구장창 세워라 내워라 가져가는 게 재개발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빌라의 희소같이 지금은 점점 커져갑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그리고 건축비 왕창 올랐죠. 원자재가 오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짓지를 않아요. 지금 짓지를 않으니까 신축 빌라가 상당히 지금 희소합니다. 신축 빌라가 희소한데 구축 빌라는 어떠냐? 구축 빌라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부숴서 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빌라들의 희소 가치가 엄청 커지는데 이 희소 가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커지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신축 빌라 공급 부족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지금 공급이 계속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신축의 희소 가치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거의 지금 신축 빌라는 공급 절벽 수준이라는 겁니다. 역세권의 신축 빌라를 노릴 수만 있다면, 재개발 구역의 신축 빌라를 노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단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워낙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개발은 뭘 중심으로 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역세권, 그 역세권에 개발되는 신축 빌라를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물건이 없습니다. 신축 빌라 너무 귀합니다. 자,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204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뭐예요? 역세권 한강변입니다. 역세권과 한강변이에요. 강변. 역세권과 한강변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더 후회하기 전에 투자를 안 하면 모를까 하려고 하는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셔서 내 재산을 불리는,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현명한 우리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9일 세미나 빌라 투자의 마지막 타이밍을 잡아라. 자,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고요. 전화 접수 선착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의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